네, 안녕하세요. 학폭톡의 장 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학폭톡의 참교육 변호사 문인곤입니다. 네, 변호사님 요즘에 이제 날씨가 엄청 쌀쌀해지고 네. 12월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저희가 지금 찍고 있는 날짜가 네네. 주말에 많이 추웠다가 오늘 저는 상대적으로 조금 풀린 것 같아서 네, 다행인데 내일부터 또 영하로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날씨가 계속 오락가락. 이제 또 12월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특별히 또 보시는 분들도 건강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 위주로 한번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학폭 관련된 변호사님들은 좀 계세요, 그죠? 계시죠. 더러 몇 예. 분이 이제 많이 좀 노출되시는 것도 제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되게 따라할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참교육 변호사님만의 어떤 장점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이제 어떤 형사 사건 그리고 기존에 어떤 이런 경험이 충분히 있으시다. 그리고 그 공감해 주시는 능력이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도 또 형사 사건 관련된 건이죠. 그렇죠. 오늘 올라온 게시물 중에 형사 고소랑 경찰 112 신고랑 뭐가 다른가요? 라고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 질문을 보고 개인적으로 112 그냥 누르면 경찰이 출동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랑 경찰 고소장 써서 가는 거랑 뭐가 다를까라고 궁금했는데 숨은 뜻은 이건 것 같아요. 이 두 개 중에 가해자가 더 압박을 받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이런 뜻일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런 측면에서 많이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을 오늘 좀 네. 연결하게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112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적으로 사실 형사 고소를 통한 절차보다 절차가 몇 개 더 이루어진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네, 이제 부가적으로 이제 사건을 접수하는 단계에서는 접수 서류라든지 아니면 접수 서류의 명칭, 당사자를 지칭하는 명칭 등이 이제 달라지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것들이고요. 결국에는 경찰서에 이관돼서 담당 수사관이 배정이 돼서 수사가 진행된다는 사실 자체는 똑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표에도 나오겠지만 네. 112 신고는 앞단에 특정한 어떤 서류가 더 들어가고 뒷단에 이제 고소장은 그런 게 없다. 이렇게 맞습니다. 약간 보면 될까요? 네, 절차적으로 좀 다른 부분이 있고 이제 112 신고가 몇 개가 더 추가된다고 결국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네. 공통되는 절차를 말씀드리면 이제 그림에서도 보셨다시피 경찰의 모든 수사는 경찰서에 있는 수사관이 배정이 돼서 이제 수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면 이 사건을 어떤 수사관이 이제 담당하게 될 것인지는 사실 무작위로 배당을 합니다. 애매한 개념일 수는 있지만 이 무작위라는 개념이 사실 이제 특정 수사관 한 명한테 계속 사건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네. 다른 조사관과의 형평성이라든지 이제 업무 분담의 어떤 그런 것들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제 그렇죠, 골고루 있죠, 배정을 있죠. 하게 됩니다. 저도 원래 이제 변호사가 됐을 때 처음 됐을 때가 이제 공정위 쪽에 이제 조사관이었습니다. 네. 그때도 사건이 딱 배정이 되면 골고루 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사관이 6명이다 하면 6건이 들어오면 일반적으로는 한 명당 한 건씩 이렇게 배정을 하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간혹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사건의 난이도라든지 사건의 유형에 따라서 이 수사관이 조금 더 조사를 잘할 것 같다 라고 하면 이제 그 조사관이 배정하는 경우가 있었죠. 좀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네. 저는 조사관이면서 변호사였습니다. 저희 팀에서. 어. 공정위 쪽 조사관들이 다 변호사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법리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갔던 사건들, 좀 이제 난이도가 높았던 사건들, 서류가 많았던 사건들을 상대적으로 좀 배정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기본적인 이제 룰은 무작위로 랜덤하게 이제 배정을 한다는 걸 일단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무작위로 하되 특정 영역을 좀 더 우대해 준다 이런 정확하십니다. 말씀이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 친동생도 네네. 이제 경찰 출신 변호사이기 때문에 네. 경감 특채로 이제 선발이 되어서 경제팀에 이제 배정이 되어서 아. 사건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변호사 출신이다 보니까 실제 출동을 해서 이제 때를 잡고 뭐 이제 그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서류를 보면서 횡령죄, 사기죄 금액들을 정리하고 어떤 법례를 검토해야 되는 그런 팀의 배정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인과관계를 보시는군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112 신고, 고소장 이런 게 사실은 결국엔 똑같은 무작위 수사관한테 가다 보니까 결국엔 유리하거나 불리한 게 서로 없는 거네요. 공통적으로 이제 사실 112에 신고를 해서 피해 신고를 하면 경찰서에 정식으로 이제 고소장을 접수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절차를 이제 진행하기 위한 선행 조치들이 경찰 내부적으로 이제 추가되게 되는 것으로 이제 일단 정리를 먼저 하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이제 112 신고를 하면 전국 관제센터에서 이제 경찰서가 아닌 파출소의 경찰관을 출동시키게 가까운 됩니다. 데로. 그렇죠. 112 예. 신고는 그렇게 됩니다. 이 출동한 파출소나 지구대 경찰관이 피해 사실을 받아 적어서 네. 내부적으로 고소장이 아닌 이게 또 중요한 명칭이 하나 등장합니다. 발생 보고서라는 것을 작성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파출소나 지구대에서는 발생 보고서를 담당 경찰서에 보내고 담당 경찰서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배정이 되고 이렇게 조사가 진행되는 절차가 진행된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질문 주셨던 부분 뭐가 더 유리하고 불리한 게 없냐라고 했을 때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외면상 절차가 추가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떤 절차가 더 유리하다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죠. 다만 이제 112 신고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제 차이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112 신고는 현재 시점에 범죄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서 경찰관의 출동이 필요한 경우에 많이 좀 활용이 되고요. 이미 과거에 발생을 한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고소장을 작성해서 접수한 형태가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우리 애 데리러 가게
저굣길에 갔는데 맞고 있어요. 이때는 고소장을 접수하는 게 아니고 바로 112 신고하는 거예요. 그렇죠. 애기들 당장 맞고 있으면 예. 경찰 빨리 출동시킬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나 주변 친구들한테 들었어요. 그러면 굳이 경찰 112 부를 필요 없이 고소장을 빠르게 작성해서 내라. 그렇죠. 예. 전화하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더 간단하지 않냐 이런 질문들을 좀 주세요. 예, 왜냐하면 고소장은 좀 어렵고 변호사가 써야 될 것 같고 뭐 전화를 하면 당장 경찰이 와주는데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하시는데 있죠. 꼭 그런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피해가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한 직후라면 이제 경찰관에게 이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즉시 도움을 받으면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고소장 작성을 하는 게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고소장을 작성할 때 아시다시피 이제 돌아와서 네. 차근차근 사안도 정리를 해보고 증거도 모아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제 작성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건의 핵심 정보들을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알려준다는 좀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112 신고는 경찰이 출동을 해서 경찰관한테 구두 또는 그 당시 이제 현장에서 진술서로 이제 자필로 이제 써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 시간을 가지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퇴고한 고소장보다는 아무래도 좀 부실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수사의 기초가 돼버리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예, 초안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고소장 같은 경우에 팁도 좀 말씀해 주셨는데 고소장을 어디서 구하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답변해 주신 부분이 있죠. 고소장이라고 하면 무조건 딱 이렇게 써야 된다는 틀이라든지 양식이 정해진 건 없습니다. 이제 다만 경찰과 검찰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준 양식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네네. 고소장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학폭도 칼럼에도 제가 10편에서 자세히 좀 기재를 해두었습니다. 10편에 네네. 있고 표준 고소장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끔 그 이제 10편의 링크도 제가 걸어뒀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참고해서 이제 네. 어쩔 수 없이 혼자 좀 작성을 해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하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이다 보니까 미리 또 정리해 주셨는데 저희가 영상으로 다시 한번 또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 궁금하신 거는 언제든지 유튜브나 카페에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고 꾸준히 요즘 말씀드리고 있는 게 저희 법무법인에는 제 친동생이자 이제 경찰 출신 변호사님이 계십니다. 네. 따라서 이제 형사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다른 이제 변호사님들보다 조금 더 깊이 있고 폭넓게 네. 지식을 전달해 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질문을 달아주시면 충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마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